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 세계 재난 현장을 찾아 구조 활동을 펼치는 9.11 수색구조단이 국내 방역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의 대학들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진과 학생들도 낯선 수업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했습니다. 굿TV 대표 상담 프로그램 노크토크가 검증된 기독교 콘텐츠를 담은 애플리케이션 녹톡을 소개하는 특별편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9.11 수색구조단이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굿TV 글로벌 선교 방송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수색구조단은 지난해 말 필리핀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아 현지 주민들을 돕기도 했는데요. 이번 방역 활동엔 지역교회 성도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입구 쪽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돌며 구조 활동을 펼친 9.11 수색구조단이 이번엔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봉사 활동을 하기로 힘을 모았습니다. 이번 활동은 방역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곳 위주로 이뤄집니다. 이날 구조단은 많은 인원이 수시로 왕래해 감염 위험이 높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방역 봉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너무 위축돼가지고 한 보고 활동 거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시장에는 그래도 어째 부득이한 경우 나와야 될 분들이 있어서 이런데 안심하고 나오실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소독을 먼저 함으로써 급한 일은 잠깐 나와도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려주셔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1kg이 넘는 비료 살포기에 20리터의 약품을 채우고 연료까지 넣으면 30kg은 훌쩍 넘기는 무게지만 구조단원들은 힘든 내색 없이 방역에 전념했습니다. 이날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은 문고리나 손잡이를 꼼꼼히 살펴 소독했습니다. 9.11 수색구조단은 이날 광장시장을 시작으로 동대문 종합시장과 문구상가를 거쳐 벼룩시장까지 방역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구조단을 환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지. 누가 해주겠어. 이리 나와서 해주시니까 너무 좋지. 너무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지. 그럼 못 나오지. 나올 수가 없지. 솔직히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오기는 해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역 활동에는 지역교회도 함께했습니다. 지난 22일 주일에는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인근 지역 방역에 나서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 9.11 수색구조단은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도 돕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의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와 학생, 학교 측 모두 낯선 수업 방식에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코로나19로 달라진 캠퍼스 현장을 최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신학대학교. 평소라면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해야 할 교수가 노트북 앞에서 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인데 낯선 강의 방식의 어색함은 물론 시스템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온라인 강의를 위한 촬영 장소나 기자재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실시간 동영상으로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온라인 강의는 이제 누구에게나 익숙지 않았던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 다들 참여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어색함 같은 것들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실습이 중요한 수업은 온라인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노트북하고 나만 있기 때문에 방해 요소들을 절제해 가면서 강의를 집중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비대면으로 영상을 주고받는 피드백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셔야 하는 것도 번거로움이 있으실 거고 바로바로 교정이 안 되고 영상을 찍은 다음에 한참 뒤에서야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며 현 상황에서 최선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이렇게 듣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대강기를 해가지고 반복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아예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수업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일단 감사한 것 같고요. 신학대를 포함한 대부분 대학들은 내달 둘째 주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연장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 학교에서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실습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보충도 계획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의견을 계속 실시간 들으면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다라는, 단순히 온라인 강의를 그냥 때우는 식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학교에서는. 사상 초유의 비대면 수업 체제 적응에 고군분투 중인 대학가. 교수와 학생 모두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돼 학교가 정상화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늘 바라는 거는 빨리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셔서 같이 대면하면서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수업 시간에 밝게 웃는 목소리 함께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개인적인 고민을 신앙 안에서 함께 풀어가는 방송 노크토크 특별편에서는 교회 정보에 대한 분별이 어려워 고민하는 이들에게 검증된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하는 앱 녹톡을 공개합니다. 녹톡은 믿을 만한 정통교회 위치나 정보뿐 아니라 목회자 설교와 찬양, 팟캐스트까지 들을 수 있는 앱으로 구티비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출연진들은 녹톡 앱을 직접 사용해보며 개발하게 된 동기부터 주요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담 멘토로 출연하는 INU 상담코칭연구원 오은규 목사는 기존 플랫폼과 달리 작은 교회도 설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녹톡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설교 방송이 어려운 작은 교회도 참여 가능합니다. 실제로 앱에 등록된 설교는 네이버 등 포털에서도 검색돼 작은 교회를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크토크 특별편은 30일 밤 9시 50분에 방영됩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대거 실리게 됐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내년 중학교 교과서에도 대거 실리게 됐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사회과 역사, 지리 등 3개 과목 총 17종의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시각이 담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겁니다. 교과서들은 대체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물론 역사를 왜곡하는 기술 등이 포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의 봉쇄 조치가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을 제외한 후베이성 지역에 대한 봉쇄는 25일부터 해제됐습니다. 후베이성 정부는 4월 8일 0시를 기점으로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통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점부터 건강에 이상이 없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우한 봉쇄가 정식으로 풀리기 전에는 우한에서 특정 지역까지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후베이성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이란이 자연재해까지 겹쳐 설상가상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란 적신월사는 이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근 한 주간 내린 집중호우로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길란과 곰주에 피해가 발생해 환자 치료와 검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이란 남부 지역에서는 수해와 함께 메뚜기 떼까지 기승을 부려 이란 당국이 신속한 방충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미국 하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회 내 제한적인 대리투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짐 맥거번 하원규칙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회에 갈 수 없거나 직접 투표가 어려운 경우 대리투표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명의 하원 의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하원 투표와 관련한 규칙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넬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대리투표 대상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의원, 환자를 돌보는 의원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유럽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위치 추적 정보를 적극 활용키로 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확진자 경로 추적과 접촉 주민 신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보건 담당 부처는 바이러스 양성 판정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실시간 스마트폰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개인정보 보안 강화 정책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관련 의료 장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24일 오후 약 23분간 통화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100명 중 51명이 해외 입국자로 집계됐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총 34건으로 이 중 내국인이 28명, 외국인이 6명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사례는 17건이었는데 이 중 내국인이 15명, 외국인은 2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국내외에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예천에 사는 A씨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지만 17일 다시 양성으로 확진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13일 격리 해제 후 코로나19가 재발한 사례가 1명 보고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달 한 여성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걸렸던 환자가 단기간에 재감염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도시 기술을 적용한 분석 도구가 활용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대폭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26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도시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해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한 겁니다. 확진자의 신용카드 사용 정보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동선과 관련한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조사에 드는 시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예산을 5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조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기아대책, 세이브 더 칠드런 등 아동 관련 38개 회원단체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범죄 N번방 사건의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아동 청소년이었다며 성착취를 해도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인식 때문에 범죄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에 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교회 안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단 집회와는 달리 개신교 예배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경우는 극소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 교원은 교회와 관련한 지적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들이 있었다며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인 것처럼 강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무총장 신만성 목사는 많은 교회가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는 등 정부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재난 지역에도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6월 퀴어 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공식 허가한 데 대해 기독교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초중고 개학을 미루고 종교 행사까지 통제하면서도 음란과 퇴폐적 행위를 조장하는 퀴어 행사를 승인한 건 친동성애 특혜나 마찬가지라고 항의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서울시가 교회 예배나 광화문 일대 거리 집회를 금지하면서도 퀴어 행사를 열도록 한 건 편향된 행정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함께하는 사랑밭이 IT 서비스 전문기업 이노트리와 함께 서울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원 시설에 코로나19 구호물품 160개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구호 상자엔 면역력이 약한 아동을 위한 손세정제와 티슈형 손소독제, 마스크가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사랑밭은 저소득 가정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자 즉석밥과 국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랑밭은 외부 출입이 어려워진 시기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함께 구호물품 상자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꿔놨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개학을 연기했고 대학은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육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